안녕하세요. 한민주입니다. 저는 돈케선스, 블레이즈페이스 한글 등을 디자인한 글꼴 디자이너입니다. 오늘은 유학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타이프학회에서 발행하는 글자씨 매거진에서 타입 디자인 유학에 관련된 글을 썼었는데요. 그때 다 못한 이야기들이랑 종종 주변에서 유학 관련해서 받았던 질문들에 답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왜 유학을 갔는지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취업을 해서 6년 동안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글꼴 디자인으로 졸업 전시를 해서 운 좋게 글꼴 디자이너로 꽤 규모 있는 중견 기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월급도 디자인 스튜디오에 비해서 괜찮았고 복지도 좋고 다 좋았지만 아침 출근길마다 저는 반복되는 일상과 미래에 대한 답답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침 회사에서 라틴 타입 디자인을 많이 했었는데 재미가 있기도 했지만 뭔가 원리를 모르고 그리는 느낌이 들어서 답답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대학교 때 유학을 가고 싶었던 학교가 있었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6년 정도 회사에 다니며 저축을 했고 1년 동안 학비, 생활비를 하기 충분한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내가 번 돈이니 나에게 투자를 하자. 1년 정도는 잠깐 나갔다 와도 괜찮을 거야. 그렇게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유학 준비는 어떻게 했어요? 인데요. 저는 퇴사하고 바로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회사에 다니면서 남는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유학 준비는 영어 공부랑 포트폴리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영어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전화와 영어, 인터넷 강의 같은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활용을 했고요. 또 그 IELTS 시험을 봤어야 했는데 그 시험 보기 직전에는 퇴근하고 강남역에 있는 IELTS 학원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스카이프로 원어임 선생님이랑 쓰기 말하기 수업도 집중해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도움이 되었던 게 유학 중에 발표 수업과 글을 써야 하는 과제가 꽤 있었는데 그때 엄청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만 산 시간이 길다 보니 약간 외국인 공포증 같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유학 가기 직전에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말하기 거래 같은 것도 하면서 말하기가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유학 중에도 작업을 하면서 미드 같은 걸 꾸준히 보고 공부했고 또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이란에서 온 친구도 프렌즈나 How I Met Your Mother 같은 미드를 보면서 영어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개그를 치면 다들 알아듣고 웃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 영어 공부 중에서도 실생활에서 어떤 상황에 어떤 말을 써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믿을만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일찍 자주 볼 걸 하는 생각도 했어요. 유학 공부 중에 프레젠테이션이 꽤 많은데
그거는 테드를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테드는 팟캐스트도 있어서 학교 가는 길에 듣기도 하고, 저는 특히 그 에이미 커디의 Fake It Till You Make It 이라는 영상은 거의 100번도 더 본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성공할 때까지 이미 성공한 것처럼 행동해라. 그렇게 하면 진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영어로 처음 발표하던 날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소강당에 다 같이 모여서 졸업 전시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교수진과 게스트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제 질의응답도 하고, 발표가 끝나고 약간 공격적인 질문도 있어서 긴장감이 맴도는, 제가 그렇게 별로 선호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이거를 영어로 하려니 또 제가 질문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준비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녹음도 하고 친구들에게 만약에 제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도와달라고 부탁도 해놓고,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가 끝나고 강당에서 나와 스튜디오로 이동을 하는데, 한 친구가 너 발표 정말 좋았어 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그 fake it till you make it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는 평소에 작업하던 것들을 엮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따로 그 포트폴리오만을 위해서 기획해서 작업한 것은 없었습니다. 평소에 하던 개인 작업과 회사에서 했던 작업을 넣었는데, 주의할 점이 회사에서 했던 작업을 넣을 때는 이 프로젝트에 누구가 참여를 했고, 그 중 내 역할과 비중은 뭐였는지, 얼마였는지를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얹자면, 완벽하게 완성한 작업만 넣는 것보다 작업 과정과 그 고민 흔적을 보여주는 게 더 좋아요. 친구 중에 먼저 디자인 유학을 다녀온 친구에게 보여주고 피드백도 받았는데요. 저는 어떤 답변일까 걱정을 했는데, 그때 친구가 칭찬을 해줘서 자신감을 얻고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유학을 생각했을 때 뭔가 여유로운 학생 생활을 상상을 했는데요. 잔디밭에서 햇빛 쬐면서 책도 보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도서관에서 서성이며 책 구경도 하고.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달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지원했던 타입인 미디어가 들어올 때부터 경쟁이 굉장히 세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데 여기에 떨어져서 재수삼수하는 친구들도 있고, 라틴 문화권에서는 아무래도 지원자들이 더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다들 정말 열심히 했어요. 1년 과정이라 커리큘럼도 엄청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었고요.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제가 글자씨에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저는 유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9시까지 학교에 가서 작업을 하다가 8시, 9시쯤 되면은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 거의 7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저녁 7시, 8시에 집에 왔는데, 다른 친구들은 학교 문을 10시에 닫거든요. 근데 10시까지 같이 학교 문을 닫고 집에 오는 친구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또 견학도 꽤 자주 갔어요. 암스테르담, 벨기에, 독일, 베를린 등 활자 주조소 견학이라던가 박물관, 도서관, 고서, 단방 이런 것들도 많이 가고, 컨퍼런스 등에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보다
그 생활비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학을 준비하신다면 약간 여유 자금도 넉넉히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한국이랑 조금 달랐던 점이 한국에서는 교수님을 대할 때 굉장히 예를 갖추고 말도 가려서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또 네덜란드에서는 교수님을 대할 때 친구들이 친구 대하듯이 대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눈치도 많이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걸 좀 먼저 알았더라면 더 제가 먼저 다가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끝으로 디자인 석사 유학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디자인 석사 유학이다 보니 경험이 풍부한 게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자기 그 뚜렷한 자기 그 유학 목표가 있거나 자기 직업관, 작업관, 세계관이 확고한 사람이 유학을 가서 고민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생활이 더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유학을 하면서 방황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도 많이 봤고요. 음, 또 만약에 변화가 필요하거나 새로운 인풋, 새로 배우고 싶은 것이 간절한 사람은 정말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지리적으로도 새로운 환경에 놓여지고 주변 사람들도 싹 다 바뀌기 때문에 저도 유학 전과 후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한 180도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싶은 디자이너의 경우 국내에서도 요즘에는 충분히 가능하긴 하지만 시야가 달라지고 또 꿈을 꿀 수 있는 그 꿈의 범위 또 달라지기 때문에 유학의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꼭 도전해 보시라고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럼 다음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